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도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 안료는 PY53, 그리고 윈저 앤 뉴턴의 스마트, 안료는 PV15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수채물감이라는 재료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인테리어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사실 처음에는 조색 작업을 페인트로 했어요. 페인트도 아주 소량으로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는 샘플 형태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인트는 우선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작업을 오랜 시간 할 수 없고 또 보관 기간도 1년에서 2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기다 사용한 뒤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굳어버리거나 페인트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색을 표현할 다양한 리퀴드 제품을 고민하다가 수채물감을 선택했는데 우선 쉽게 물을 이용해서 색의 농담을 조절할 수 있고 발색이 타 재료에 비해 투명한 편이라 종이색에 의해 색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 종이에 따른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겠죠? 건조되어도 쉽게 발색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긴 편입니다. 또 냄새가 나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두통을 야기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품화된 색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 편이고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요즘 그래도 신학기철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신학기를 앞두면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학용품을 미리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는 항상 어린이용 새 수채물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수채물감이 그림 그리는 재료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루기가 쉬운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수채물감을 권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조색 작업을 하실 분이 계시면 여러모로 편하고 안전한 수채물감을 권장합니다. 오늘의 보조색은 스말트색입니다. 스말트색? 어디서 들어봤더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발트 블루색을 이야기할 때 코발트 블루 안료를 스마트 안료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관련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과 댓글에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발트 블루와 스마트의 연관성 때문인지 두 색의 색감이 굉장히 비슷한 편인데요. 스마트 쪽이 아주 약간 더 보라색 톤이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색으로 된 양복을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방탄소년단이 어떤 공연에서 이 스마트 컬러 양복을 통일해서 입은 적이 있거든요. 모든 멤버들이 하나같이 이 양복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말쑥하게 잘 어울려서 아이고 저런 아들 둔 엄마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는 인류 최초의 합성 안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유리나 도자기 등의 푸른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최초의 흔적은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바빌론 유물에서 스마트 유리가 발견되었으며 중국 당나라 시절의 도자기에서도 이 푸른색을 사용했었대요. 스마트라는 이 비싸고 아름다운 푸른색은 주로 왕실의 장식품이나 종교적인 성스러운 작품에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마트로 장식된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장 유명한 것은 1160년에서 1180년, 무려 20년 동안이나 제작된 프랑스에 있는 샤르트르 성당의 샤르트르의 블루라는 작품인데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 작품으로 성당의 별명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의 노트르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15세기부터는 유화의 안료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16세기에는 유행처럼 사용돼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화가의 작품에서도 이 안료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르메르나 홀베인 등이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이 안료에 빠르게 건조되는 점을 좋아했고
벨라스케스는 주로 라피스 라줄리와 섞어서 사용했다고 해요. 스말트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변색인데요. 스말트를 구성하는 칼륨과 코발트의 화학적 반응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아름다운 청색이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색된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이오도 두 삼위일체라는 작품의 하늘을 이 스말트색으로 채색했었다고 하는데요. 스말트의 변색으로 지금은 회색빛의 하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 하늘색 때문인지 뭔가 슬프고도 엄숙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원래 그 청명하게 빛나는 하늘색이라면 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런지 궁금하네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조색의 안료를 잘 보시면 PV15라고 적혀 있죠? 사실 스말트는 스말티트라는 코발트가 포함된 광석으로 만들었고 이름의 유래도 여기에서 온 거라고 해요. 그러다가 16세기 이전 안료로 개발되었는데 이 안료가 PV32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는 안료는 PV15 안료인가요? 글쎄요, 저도 사실 왜 윈즈한 뉴턴에서 PV15로 스말트색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변색되는 성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모든 안료가 다 수채물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는 않아요. 직물을 염색하는 데만 사용되는 안료도 있고 인쇄용 잉크로만 소비되는 안료도 있습니다. 이 PV32 안료가 수채화물감을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원래의 발색을 꼭 보고 싶습니다. PV15는 울트라마린 바이올릿이라는 이름의 안료인데요. 보라색 계열의 색을 만드는 안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조색이 파란색 치고는 좀 보라보라하죠? 제가 알고 있는 스말트색에 더 가까운 색은 이 색보다도 혹시 맥주 중에 1664 블렁이라는 맥주를 아시나요? 그 맥주의 병색이 푸른색인데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스말트색에 가장 가까운 색. 아이고, 손이 또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제가 혼자 작업할 때는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요. 카메라를 켜고 작업을 하니까 또 이러네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맥주의 병색이 푸른색인데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스말트색에 가장 가까운 색이 바로 그 맥주병 색입니다. PV15는 내광성이 좋고 반투명하며 착색이 거의 안되고 독성도 없는 안료입니다. 다만 출시되는 색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우 색과의 조색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서 보여드린 다른 파란색과 조색했을 때와는 다르게 좀 더 무채색으로 보이지는 않나요? 그건 보조색이 노란색의 보색과 가까운 색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색의 이론에서 보색끼리 섞으면 검정색 혹은 회색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조색은 맑고 밝은 그린 계열이 아닌 무채색에 가까운 색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이 이렇게 실습을 했을 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조색 참 마음에 듭니다. 특히 5대5로 조색했을 때 보이는 이 푸른빛의 탁한 회색은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보색 길이의 조색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PV15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으로 만든 색은 그래뉼이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조색에서는 그래뉼이 많이 보이는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PY53과 PV15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스말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세계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역시 착색이 상대적으로 덜 되네요.